덕후 정치평론입니다.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긴박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단기간 계엄 이후 내란죄 운운하며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통령 탄핵 후 이재명의 노림수는이라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탄핵소추하려는 국회 일정이 12월 14일 토요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지요. 이준석 이후 등장한 내부 총질러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복 탄핵 이후 자유우파 대통령을 또다시 스스로 탄핵시키려는 못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망나니 칼춤에 장단을 맞춰주는 꼴입니다. 지난 4.10 총선 때 성분이 불분명한 자들을 끌어들여 해괴한 공천을 자기 책임해야 한다고 밀어붙인 것이 바로 이런 일을 벌이기 위한 사전 공작임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통령 탄핵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렇게 광분하고 있을까요? 최우선적인 것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무산시키는 일이겠지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마침 어제 12월 12일 조국이 대법원이 엄정한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마저 잃은 것을 보고 더욱 결심을 굳혔음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부터 제거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발맞추어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그들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은 과거 100만 원 이상 벌금에서 1천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는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모두 이재명이 걸려있는 혐의입니다. 법조계나 국민들이 반발해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이 그대로 법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정법상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적용해서 과거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나 관행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27건이나 되는 포퓰리즘성, 선심성 법안들도 무더기로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도 문재인 때 저지른 돈 퍼주기로 나라가 단군 이래 최대의 빚더미에 허덕이는 이 판국의 후손들의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그야말로 파렴치 집단이죠. 더불어민주당 내의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로 정당 내의 선거는 6개월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에 걸려있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이재명의 배려인이 그들로서는 감지덕시인 셈이지요. 그야말로 충성 이재명 앞으로입니다. 다음 헌재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넘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헌재재판관의 좌우 비율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연결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념에 따라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 우 2명, 좌 2명, 중도 2명, 이 중도는 김명수가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이렇게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야당목 2명, 여당목 1명의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으니 대통령이 만일 탄핵된다면 재판관 충원을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런 설과 또 가능하다는 설도 양립하고 있습니다. 임명이 가능하다면 구성비는 좌사, 우삼, 중도 2인 것입니다. 탄핵 결의에 최소 재판관 6인이 찬성이 필요하니 중도 2인을 끌어들여야 탄핵안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의 경험으로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여론재판으로 헌재의 판결이 나왔던 것을 이재명은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업무 정지 중인 탄핵 심리 기간 동안 집중적인 여론 조작으로 탄핵 인용을 노릴 것임은 물론입니다. 이와 함께 내란죄로 대통령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헌재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 또한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명이 내년 4월 18일에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이재명이 막무가내로 서두르는 이유도 바로 좌파 재판관 2명의 임기 내에 탄핵 의결이 있어야 그나마 인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입니다. 국회 추천 몫이 아닌 대통령 임명 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전혀 없으니 4월 18일을 넘길 경우 헌재는 7인 체제가 되며 좌파만 2명이 줄어들는 숫자적으로 불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기는 난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대통령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사실상 자신의 사법 리스크 족쇄는 풀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금상첨화용, 즉 혹 인용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자유롭게 차기 대선 가도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야 자기 본인이 살기 위해 이런 무리수와 편법을 최대한 양아치처럼 동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장단 맞추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대통령의 12.12 긴급 담화 후 30분 만에 의총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는 황당한 진단을 내려 자당 의원들이 비난도 받았습니다. 정신이 하늘에 붕 뜬 것처럼 보입니다. 이자는 마치 자신이 자기 대권을 거머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님 조기 대선 후 정권 뺏기고 쪼그라든 야당 대표 자리라도 얻어 연명하는 것이 목표일까요? 투명한 선거관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런 지금의 편향된 선관위가 존속하는 한 한동훈이나 그 일파들이 차기를 꿈꿀 수나 있을까요? 그야말로 일장 춘몽의 망상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권력 쟁탈전에 깜도 안 되는 자들이 모여 권력 찬탈을 획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군 지휘관들이 비굴한 자세입니다. 대통령이 힘이 빠졌을 거라는 인식하에 검경을 비롯 수사기관들마다 하나같이 자기 몫이라도 챙기려는 듯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으러 달려드는 것을 보니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한동훈의 부각 자체가 윤 대통령의 업보이니 사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사람 같은 장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문수 장관이 바로 그분이죠. 그리고 12일 오전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종북 주사파 국기문란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MBC의 사악한 왜곡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멘트에서 함께를 의도적으로 자막에서 삭제를 해서 얼핏 그 자막을 보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그런 형태로 편집이 됐습니다. 이런 방송도 공영방송이라고 국고를 축낸다면 한시바삐 없애거나 민영화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나을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모십시다. 토요일 광화문으로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